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종은 두 달째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대구는 수개월째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두 곳이 지방 아파트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 지표로도 나오고 있어요. 대출 중단과 금리 인상이 거래 급감을 불러오면서 이번 주부터 최고치를 찍던 집값이 하향세로 완전히 돌아선 상황입니다. 2006년 부총리와 장관이 집값 경고를 한 후에 대폭락하였는데 이번에도 부총리와 장관이 2년 후 집값 폭락을 경고한 것은 차후 집값 하락 정책에 대비하라는 무시무시한 메시지입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세종, 대구발 지방집값 쑥대밭 이번 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게 아니라 절정을 치닫던 게 꺾였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폭탄 시간만 남아두고 있죠. 정부의 부동산 폭락 경고는 진짜 현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폭락 경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정책을 쓰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전에 한번 보자고요. 이 상투 경고 더 중앙에서 나온 건데 2006년 경고적 중 자, 한 부총리 버블 7을 경고했어요. 특히 이제 버블 7이라고 해서 이 7곳이 정말 많이 뛰었거든요. 버블 7이 결국은 사상 최대의 폭락을 가져와요. 60%까지도 폭락한 곳 나오고 70%도 나왔어요. 평균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또 추장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추장관이 2년 후에 하락할 것이다. 지금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 대잡인지. 자, 하락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아주 대폭락이 이끌어졌죠. 정부 거품 붕괴는 사실상 이 발언을 한다면 본인들이 정책을 짜는 거 아니에요. 필연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2021년 경고 또 했네. 홍무총리 폭락 경고. 서울, 전국 버블 최고죠 지금. 노장관, 하필이면 또 이번에는 노장관이에요. 2년 후에 폭락. 어쩜 그렇게 발언도 똑같아요. 정부 거품 붕괴를 지금 인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렇게 끌고 가겠다 이거예요. 과거에 뭐 안 잡았던, 못 잡았던, 띄웠던 간에 상당히 무시무시한 경고인 거예요. 자, 집값 거품 붕괴 지표는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19년 만에 거품이 최고치고 서울 5위, 세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서울이 5위, 전국 15위. 그 다음에 가계부채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 국내외 수십 군데 기관이 붕괴를 경고하고 있죠. 자, 이번에 연장해가지고 자, 상투 경고한 거 집값 급등세 19년 만에 최고치인데 정말 그러냐? 자, 이건 데이터에서 뽑으니까 정확하죠? 2001년 이게 IMF 터진 다음에 쭉 올라왔어요, 계속. 자,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때 김대중 정부 때도 집값 그러니까 많이 뛴 거예요. 자, 여기에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뭐 떨어졌다기보다도 상승세가 꺾인 거죠, 많이. 그러다가 이제 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빨간색이 서울이잖아요? 자, 2007년 노무현 정부 때가 김대중 정부 때보다 덜 뛰었어요, 사실상은. 근데 이제 금액이 커지니까 많이 뛴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다 결국은 쭉 떨어집니다. 이게 하락. 이 네모 박스를 보세요. 이게 하락 기간이에요. 2013년 바닥 찍고 2014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2021년 여기 자 18.5까지 찍었는데 이 노무현 정부 최고치를 넘겼어요. 지금 여긴데.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결국은 지금 위험수위. 즉 그래서 19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상당히 지금 어떻습니까? 추락하게 되면은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 아니겠어요? 자, 대구 아파트 미분양 계속 늘고 매매 거래는 계속 감소. 이거 아주 안 좋은 현상이죠. 미분양 늘고 집값은 하향세로 내려가고 있고 매매 거래는 감소하고. 자, 대구 세종 지방 하락의 불씨. 특히 이 세종은 왜 중요하냐면 세종은 하삼도 그러니까 남부 지역을 아우르는 아주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그리고 대구는 지방에서 가장 먼저 집값이 폭등했던 곳이에요. 부산이 아니에요. 대구가 중심지였어요. 자, 그 두 곳이 휘청거리고 있다. 자, 이것은 위험하다는 징조죠. 먼저 대구 미분양 대폭 증가. 1017에서 1148. 13%나 지금 무려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미분양 다른 데는 감소하고 있는데 대구는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주택 거래량도 7월 2885가구에서 2605가구로 무려 9.7%나 감소. 아파트 시세는 대구가 지금 하락세를 띠고 있어요.
지금 전국이 0.50%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에 비해서 대구는 계속 내리막길을 그리면서 0.05 이제 0에 가까워졌어요. 자, 세종 볼까요? 8주 연속 집값 하락, 두 달이 하락했죠. 지방 상승폭 축소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물론 지방도 부산 같은 경우는 약간 뜨거운데 자, 수도권 강세, 지방 이제 약세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집값 하락이 확대됩니다. 7월 달에 마이너스 0.05였는데 8월 달에는 마이너스 0.13으로 크게 확대됐죠. 자, 매물은 또 엄청나게 증가해요. 7월 달 2,829건, 8월 달에 2,957건으로 무려 4.52%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적체. 자,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신동치는 않아요. 특히 얼마 전에 대출 규제하고 금리 인상을 했죠. 그게 출발점이 된 거예요. 집값 대출 규제 이후에 하향세를 띠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하락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폭등했던 게 하락할 리가 없잖아요. 이제 꺾여지는 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이미 꺾여졌어요. 8월 5주째 하향세입니다. 시세 이따 보여드릴게요. 한국부동산원, KB리브원, 부동산 114 이게 3사가 3사 거 다 보면 알아요. 하향세를 띠고 있고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7월 보통 3천에서 4천 건, 보통 4천 건대가 많았는데 8월 달에 2천 건으로 반토막 났어요. 왜? 연끌을 못하니까 반토막 난 거예요. 자, 이제 서울주택 거래 8월 한파 거래량이 3분의 1로 뚝 동아일보에 나왔죠. 그러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했더니 오히려 집값 더 뛴다. 지금 언론이 호도하고 있죠. 뭘 더 뛰기는 더 뜁니까? 이게 이제 단계별로 계속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려면 이제 몇 달 쌓여야 돼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단계별로 되고 대출 중지도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현상 벌어져요. 거래 절벽 더 심화됩니다. 연끌 비투가 급감한다는 것은 매수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자, 추가 인상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뭔 말이냐? 증권가는 지금 8월 달뿐만 아니라 이번에 10월 달에 또는 늦어도 11월 달에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부처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홍남기, 자, 이를 비롯해서 지금 한국은행 총재 이렇게 각각 지금 공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출하고 집값 잡기 위해서. 대출 금리 강화, 대출 중단 지속적으로 확대, 금리 인상 지속적으로 확대. 바로 이 지속 확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대출도 강화하고 금리도 강화하고. 자, 그다음에 집값 하향세. 지금이 이제 이 발표가 나온 이후로 계속 아직도 뜨겁기는 해요. 전국이 지금 불장이야, 불장. 그런데 이게 꺾였다는 겁니다. 거품 폭등이 진정되고 있고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 이걸 하향세라고 하는 거예요. 고가 아파트가 특히 타격을 받고 있어요. 대출 부담, 매수 실종으로 아예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신고가와 급매가 혼전하는 양상. 자, 갭 투자자들도 부담이 됩니다. 왜? 투자 목적으로 지금 상투 시대에 잡게 되면은 기본 세금 40%, 취등록세까지 이것저것 하면 50% 그냥 세금 바치는 거잖아요. 실거주 안 했으니까. 거기다가 비거주 한 사람들의 차익을 환수한다. 이러면 쫄딱 망하기 때문에 지금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 끼고 잡든 아니면 실거주로 잡든. 자, 정부 기관 집값 폭등은 정부의 부동산 실패 탓. 요즘은요, 이제 서서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끝나가고 있나 봐요. 왜? 정부 직속 기관들이 이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집값 실패 정부 탓, 국책 연구기관도 쓴소리, 디지털타임스. 그대로 한번 내가 적어봤어요. 자, 부동산 보고서 무려 1년을 준비했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1년. 719페이지예요. 얼마나 무능했으면 지금 정부 국책 연구기관이 정부를 비판하겠어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안 잡았거나, 못 잡았거나, 띄웠거나,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집값 잡을 그 카드는 하늘의 별보다 많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카드는 하나도 안 쓰고 엉뚱한 카드는 왜 썼을까? 자, 아무튼 보자고요. 2020년 1년 작성했는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한 너다섯 곳 돼요. 이곳이 통합으로 했어요. 자, 불필요한 시장 개입, 이게 바로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율의 원칙에 맡기면서 꼭 필요한 것들, 집값 잡을 것들만 써야 하는데 오히려 집값 폭등하는 거에 역행하는 그런 규제를 해버린 거예요. 참 한심하죠. 25번 대체 비효율적이다. 한마디로 규제하고 과세만 너무나, 그것도 집값 띄우는 규제 과세를 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정책도 혼선됐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다 보니까 자꾸 불신이 생겨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안하니까 집을 더 잡고 연끌을 더 하고 결국 실정 책임을 국민 탓으로, 언론 탓으로 탓
남 탓으로 돌렸다라고 아예 그냥 연구기관이 쓴소리 하잖아요. 여러분들 쳐보세요. 이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 실책으로는 적재적소의 공급이 부족한 것도 맞고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건 아니에요.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이거예요. 자, 적재적소의 공급 부족. 그 전에 공급을 좀 서둘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주택 갭 투자를 방관할 때 이게 최대 실패예요. 아니, 25번 했는데 제일 중요한 이 다주택자들하고 갭 투자. 이걸 안 잡은 거예요.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를 때려가지고 못 팔게 만들어 놔갖고 집값 더 뛰었고, 갭 투자는 지금도 막 버스 타고 다니면서 지방 집 잡고 있어요. 아무것도 제재가 없어요. 진짜 해야 할 두 가지는 안 하면서 쓸데없는 25번의 정책, 그건 지나가는 강아지가 대책을 세워도 그거보다 나을 거예요. 자, 임대주택 사업은 또 왜 활성화했습니까? 참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뛴 거야. 임대주택 사업에 갖고 매물이 잠겼잖아요. 왜 매물 잠기게 만들었냐고요. 집값 폭등시키려고 잠기게 만들었겠죠. 자, 집값 의지도 부족해요. 지금도 부족해요. 지금도. 풍선 효과 찔끔찔끔 하는 바람에 전국이 지금 다 뛰어버렸어요. 지금 솔직히 지방 깡촌도 뛰었어요. 제 말 거짓말 아닙니다. 한번 가보세요. 자, 어찌됐거나 이제 이걸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이제 이것까지 꺼냈다는 것은 집값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뭐 남는 게 있다고 스스로가 자기를 욕하겠어요. 아까 경고도 그냥 경고가 아니에요. 2006년 경고, 지금 경고를 여러분들 잘 되새겨봐야 돼요. 이제 집값 떨어뜨리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021년 집값 폭등 금리 인상 이후에 이상 징후가 약간씩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게 18년, 19년, 20년, 21년 보세요. 전국적으로 봤더니 파란색이 많고 막 빨간색도 보이고 섞여 있죠. 그런데 20년, 자, 동그라미 쳐볼게요. 21년 어때요? 전체적으로 다 빨갛죠. 즉,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집값 실패는요, 가장 실패한 게 올해예요. 21년. 그 다음 실패한 게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17년 대통령 돼서 실패는 그렇게 크지 않아. 여기 보시면 파란색 많잖아요. 지금이 심각한 거예요. 아예 손을 놨어요. 손을. 보이죠? 자, 서울특별시 보세요. 서울은 꾸준히 뛰었어요. 여기 파란색 약간 보이지만 거의 그래서 이 앞에도 그래요. 8년째 뛰었어요. 서울은. 근데 오히려 최근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뛴 것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경기도 보자고요. 경기도도 꾸준히 뛰었지만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서는 파란색도 있고 본격적으로 뛴 것은 20년에 뛰었어요. 경기도. 그러니까 최근에는 제일 시뻘겋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좀 특이한 거. 지방 같은 경우는 자, 오히려 18, 19년에는 폭락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갖고 폭등했잖아요. 다. 그리고 사실 하나 보여주면 여기 세종 한번 보자고요. 세종. 파란색이죠. 파란색 여기 세종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 볼게요. 대구. 여기 대구예요. 0.6. 다른 데는 1점, 2점 이렇게 다 올라가는데 대구. 중요한 두 곳이 문제가 되죠. 자, 서울 매매 물건은 어떻게 되냐. 매물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마이너스 있는 곳도 있지만 구별로 봤더니 증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세종하고 대구 같은 경우 세종은 매물 증감이 4.5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물. 자, 대구 매물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집값이 하향세를 겪게 되면 이렇게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마이너스는 몇 군데 안 되죠. 구별로. 자, 그 다음에 대구 계속 세종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마이너스 세종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대구도 지금 어떤 전망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가격을 보니까 자, 세종시 지금 마이너스 2달째예요. 여기 보세요. 2달째. 자, 그리고 대구는 마이너스는 아닌데 거의 마이너스 근처까지 갔어요. 여기 보세요. 쭉 내려가겠죠, 이제. 실질적으로 세종이 이렇게까지 작년에 엄청나게 꼭지 찍다가 쭉 내려와서 지금 마이너스로 자, 7월 달에 마이너스 0.05, 8월 달에 마이너스 0.13 점점 커지고 있죠. 근데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도곡 렉슬 43평. 자, 여러분들 하나만 그냥 예를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자, 2007년에 꼭지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려 4억 정도 했던 게 자, 여기 보세요. 2012년 바닥장, 12, 13년이 바닥장이잖아요. 12억대로 떨어졌네요. 거의 반토막 났어요, 이게. 그러던 게 회복하고 신고가 찍어서 지금은 35억까지 가고 있는. 정말 무섭죠. 자, 어찌됐거나 이렇게 반토막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토막 난다고 하면 안 믿어요. 만약 내가 이 시점에서 여기 3배 뛸 것이다 하고 말했다면 미친 사람이라고 저한테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3배 뛰니까 그냥 아주 너무나도 쉽게 인정해요. 근데 얘가 반토막 난다. 이제 아직 실현 안 된 미래인데 에이 설마 반토막 나겠어요? 반토막이 뭐예요? 새토막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을 조금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너무 지나치게 현실주의자들은 돈 못 벌어요. 자, 2011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집값 계속 여기 보시면 여기 추락하고 있잖아요. 마이너스로. 빨간색 서울. 자, 그런데 미분양이 지금 이번에 대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자, 미분양 계속 지금 2013년까지 늘어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집값이 떨어지면 미분양 늘어나요. 3기 신도시 미분양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서울 거의 70점 돼야 당첨돼요. 가점이. 자, 1,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웬만하면 아마 거의 가점으로 따지면 65점 이상 될 겁니다. 공공분양도 엄청 셌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값 1년만 빠지면요 확 빠져버려요. 1층 당첨될까봐 청약도 안 넣어요. 당해 지역이 어디 있어요? 대출이 어디 있어요? 전매 제한이 어디 있어요? 실거주가 어디 있어요? 다 폐지되지. 자, 이제 그러면 시세를 한번 봐라. 증거를 보여줘 봐라. 자, 여기 KB 시세 이번 주 겁니다. 8월 30일 마지막 주. 자, 수도권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이게 금리 인상 기점이에요. 자, 부동산 114 지금 0.13에서 지금 뜨거운 상태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내려왔잖아요. 0.11로 금리 인상 이후입니다. 한국부동산은 자, 수도권 그대로 보합인데 여기 보시면 서울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완전히 폭락을 했다는 게 아니라 수도권조차도 자,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점이 뭐였냐? 대출 중단 금리 인상이 연끌을 아무래도 덜 하다 보니까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중단을 더 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계속 단계별로 하고, 또 하나 정부가 집값 강력 정책을 써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올해 중으로 집값이 무조건 폭락한다 이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 이건 꼭 기억하세요. 집값은 앞으로도 이것 가지고는 아직 장담 못하고 1년에서 2년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가 저도 내년까지는 뛴다가 제 입장입니다. 아직은. 근데 상당히 이상 기운과 포착됐다. 서울 아파트, 빌라, 반토막, 거품 폭등 줄어든다. 여기 보면 반토막 났잖아요. 거래량 실제로. 4,000건 거래된 게 자, 아파트 2,000건. 빌라도 4,000건대가 2,000건대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수도권 아주 뜨겁네요. 그리고 부산 뜨겁죠. 근데 여기 대구 파란색이 지금 나와 있고 세종 그리고 이쪽에 전반적으로 경상도 쪽, 전라도 쪽 분위기는 좋지는 않아요. 서울도 약간씩 지금 줄고 있어요. 상승세가. 자, 이제 먹구름이 쭉 껴있네요. 이 아파트 위로. 바로 이게 폭락의 시작일까요? 집값이 지금 당장 떨어지든 1, 2년 더 오르든 거품이 많이 낀 상황이라서 무리한 투자는 아주 위험합니다. 철저하게 실거주,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좋으며 기다릴 수 있으면 청약과 하락장 급매 두 가지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